청소년 감동 캠프 11기부터 20기까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학교 가기 싫어서 아침마다 배 아프다고 해본 적? 아니면 부모님께 나 좀 믿어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순간 말이에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만 가진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가족에게 고마움을 말해보기,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짧은 산책, 저녁 식사 후 차 한 잔, 작은 시간이 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교사라면 학생의 장점을 한 가지씩 발견해 말해주기, 너의 웃음이 반 분위기를 바꿔. 라는 한마디가 학생의 자존감을 세웁니다. 2009년 겨울 청주 덕벌초등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감동 캠프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답니다. 평소 장난꾸러기였던 아이들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부모님 앞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순간 그 교실은 마치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 후에도 2010년 충북 청원군 남이초, 진천중 청주 용담초, 증평정보고, 청주고, 경기 수원의 고색고, 전북 전주의 전주대학교까지 중복으로 8개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간 소통 캠프가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학교마다 비슷한 회복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얼굴에서 처음엔 무표정과 불안이 보였는데 마지막엔 웃음과 눈물이 함께 흘렀다는 것.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당시 청소년 감동 캠프 현장에서 일어난 회복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가끔은 진지하고 또 가끔은 웃기기도 한 그 순간들을 통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덕벌초에서부터 시작된 감동의 여정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덕벌초등학교 2009년 12월 22일 청주 우암동. 겨울방학을 앞두고 열린 덕벌초 캠프에서는 아이들이 급식소에 모여 서로의 마음을 편지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못 쓰겠다며 장난치던 남학생도 막상 부모님께 엄마, 제가 말은 안 해도 항상 고마워요. 라고 쓰고 나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이 야, 너 울어?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이 오히려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참석한 5, 6학년 아이들 모두가 부모님께 한 줄이라도 마음을 고백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면 아이들은 표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일 뿐 마음속에는 사랑과 고마움이 충분히 있다는 점이지요. 2. 남이초등학교 2010년 4월 23일 청원군 남이면. 남이초에서는 희망의 사다리 쌓기라는 제목으로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한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버지는 4명의 자녀를 두었건만 평생 동안 자녀가 다니는 학교 행사에 처음 참여하였어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조그마한 중국집 개업하고 명절 때 이 이외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해왔다면서 자녀와 함께 학교에 온 것만도 너무 좋다고 울먹이시던 분도 있었지요. 아이들은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한 학생이 엄마를 커다란 나무로 그려놓았습니다. 그 나무는 가지가 조금 부러져 있었는데 아이는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나를 지켜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자 옆에 있던 다른 부모님들도 울컥하며 따라 울었습니다. 교훈은 부모도 완벽하지 않지만 아이에게는 든든한 그늘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3. 진천중학교 2010년 5월 17일 진천읍. 사춘기 학생들이 모인 진천중 캠프에서는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 시간이 가장 강렬했습니다. 한 학생은 아버지가 술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와 늘 화가 났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그래도 아빠가 없는 집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라고 털어놓아서 행사장 모두 웃음과 작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들은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아들아, 미안하다. 라고 답했고 그 순간 강당은 조용해졌다가 곧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교훈이라면 사춘기의 반항 뒤에는 사실 부모를 향한 그리움이 숨어 있다는 점이지요. 4. 용담초등학교 2010년 5월 28일 청주시 상당구. 초등학생들이라 편지 쓰기 대신 칭찬 릴레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옆 친구에게 너랑 급식 줄 서면 재밌어. 라고 말했는데 다목적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내가 있어서 학교 오는 게 더 힘들어. 라는 말이 나오자 아이들이 진지해지더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교훈은 칭찬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너랑 있으면 즐겁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 5. 증평정보고등학교 2010년 6월 9일 증평군. 증평정보고에서는 고등학생답게 조금 더 진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10가지 존경하는 점 쓰기 활동에서 어떤 학생은 아버지에게 술을 끊으려고 3번이나 도전하신 것 존경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처음엔 쑥스럽게 웃었지만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어머니에게 새벽마다 나를 위해 김밥을 싸주시는 것 존경합니다. 라고 썼는데 어머니는 얘는? 그게 존경할 일이니?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웃음 뒤에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교우는 부모의 작은 노력이 자녀의 눈에는 큰 존경으로 보인다는 점. 6. 청주고등학교 2010년 7월 8일 청주시 흥덕구. 청주고에서는 세족식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아들이 아버지의 발을 씻으며 아버지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자 강당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처음 듣는 말이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내가 아빠 발 닦아주고 싶어서 오늘 양말 2켤레나 챙겨왔어요. 라며 농담을 던져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장면이었죠. 교우는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가장 깊게 전해진다는 점이지요. 7. 고색고등학교 2010년 7월 16일 수원시 권선구. 수원 고색고에서는 나의 비전 선언이 진행됐습니다. 한 학생은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꼭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선언했고 그 순간 친구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저는 아빠처럼 기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웃는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큰 꿈을 품고 있구나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우는 아이들의 꿈은 현실보다 크고 그 꿈은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란다는 점이지요. 8. 전주대학교 2010년 7월 17일부터 전주시 비전대학 선교관. 마지막으로 전주에서 열린 지역사회 캠프는 청소년뿐 아니라 대학생 멘토, 지역 교사들까지 함께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한 중학생은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친구도 없고 집에서도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5주 동안 제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청중이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멘토로 참여한 대학생은 나도 사실 고등학교 때 힘들었는데 너희 덕분에 다시 힘을 얻는다. 고 고백했습니다. 교훈이라면 회복은 세대와 나이를 넘어서 서로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2009년 덕벌초에서 시작해 2010년 전주대학교까지 이어진 11기부터 20기까지 청소년 감동 캠프는 모두 공통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드러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오해가 풀렸으며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있는 순간이 가장 큰 회복을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기다리고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벽 때문에 서로 마음을 확인하지 못할 뿐이었죠. 그 벽을 허문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고마워라는 친구의 말, 부모의 발을 씻겨드리며 흘린 눈물, 그림 한 장에 담긴 진심, 이 모든 것이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마음의 회복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좋은 기억이 나쁜 기억을 덮을 수 있다는 것, 작은 칭찬, 진심 어린 사과, 잠깐의 경청이 아이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햇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도전 팁을 드리면 하루에 한 번 가족에게 고마움을 말해보기. 오늘 같이 밥 먹어서 좋아. 라는 말도 충분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조언보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짧은 산책, 저녁 식사 후 차 한 잔, 작은 시간이 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교사라면 학생의 장점을 한 가지씩 발견해 말해주기. 너의 웃음이 반 분위기를 바꿔. 라는 한마디가 학생의 자존감을 세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과 부모, 교사 모두가 함께 웃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또 다른 회복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